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는 슈퍼디오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대결 펼쳐보는 시간이고요. 종목 상담까지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적 수익률 지금까지 변동 상황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누적 수익률 1위 팀은 여전히 김지훈, 오연진 팀이고요. 이제 10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99.89%까지 수익률이 올라갔는데요. 종목별 수익률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잘 달리네요. 59.95%. 나머지 종목들도 지금 2%부터 11%까지 골고루 잘 달립니다. 모두 보유 관점입니다. 자, 2위 팀은 오늘 함께하는 팀입니다. 한만식 신기영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이 71.36%. 종목별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부터 선도전기까지 이 팀도 마이너스 없이 잘 달립니다. 전체적으로 라이트론도 지금 플러스로 올라왔고요. 20% 이상의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도전기도 13%대까지 수익률이 올라왔네요. 다음 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현, 정희진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은 55.86%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별 수익률 살펴보면 에코프로가 0.86% 수익 구간, 에이프로젠 KIC가 어제 새로 편입을 했는데 소폭 손실 구간입니다. 텔콘도 마이너스 9%, OCI도 마이너스 2%, SK하이닉스 어제 새롭게 들어왔는데 SK하이닉스는 소폭 수익이 또 나고 있습니다. 자, 4위 팀입니다. 이성배, 김형철 스타트입니다.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2%대입니다. 종목별 수익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 13%까지 수익률을 늘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이 모두 마이너스인데요. 녹십자셀도 오늘 마이너스 전환이 됐고요. 삼성 SDS도 마이너스 전환입니다. 대상, 뉴 모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씩 손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팀 최명성, 윤병호 스타팀입니다.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37%대입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면 일신바이오만 지금 소폭의 상승 구간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지금 마이너스인데 코데지 컴바인이 마이너스 10%로 가장 상태가 안 좋습니다. 종목별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인데요. 일단은 이화공영부터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쭉 올라와 있습니다. 최명성 소장 이화공영이 5위, 송동현 팀장의 태골사이어스 4위, 신기영 부대표의 젠백스 3위, 한만식 대표의 폭스브레인이 2위, 그리고 김지훈 차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신규 종목들 소개해드립니다. 넥스트비티, 삼성제약, 크리스탈, 윈팩, 한미반도체, 드림시큐리티, 바이넥스, 티웨이홀딩스, 우리기술투자, 한솔신텍까지 모두 10종목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퍼디오 매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누적 수익률 대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룰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자, 총 10분이 함께합니다. 하루에 2분씩 출연을 하게 되고요. 이 2분이 한 팀입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2분씩 닷새 동안 10분이 출연하게 되는 건데요. 출연 요일에 따라 신규 종목을 자유롭게 조금 전처럼 제시하고 이 종목들 중에서 원하는 종목들이 일단 편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포트폴리오 종목들에 대해서 수익 실현과 매도 참여자가 탄력적으로 실시간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단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의 종목들과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들은 금지하고 있다. 안전상의 이유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트폴리오 대결 이후에는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이루어지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많이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거래소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고 와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지수 어떨까요?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는 2450포인트대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2454.74포인트, 0.5% 안팎의 수익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2450포인트 아래에서 움직이다가 쭉 타고 올라와서 현재 포인트 부근 2455, 54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의
매도 물량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마이너스 1억 원 수준이고요. 기관이 지금 매도를 526억 원 하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2천억 원이 넘게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체 모두 사고요. 외국인도 533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891포인트, 890선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포인트가 넘게 올라가고 1% 넘는 상승입니다. 잘 달리는데요. 일중 흐름 살펴보면 그래프 모습, 전약 후 강장세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장 초반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보합권 올라오고 이후에 상승 흐름 꾸준히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입니다. 기관은 179억 원 사는 가운데 투신에서 192억 원 사고요. 연기금 24억 원 삽니다. 금융투자 쪽만 소폭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오늘 장에서 많이 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070원대에서 지금 움직입니다. 소폭 상승하면서 원화 소폭 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설릉역 지점에 박진희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 한번 짚어주시고요. 마감 전략까지 같이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보시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동물별 장세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도 트럼프의 우호적인 발언 이어지면서 상승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유가가 좀 추가적으로 오르는 흐름이 좀 나타났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우아한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좀 상반된 흐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섹터 주들이 최근에 좀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주고 오늘은 어느 정도 소폭의 상승세에 그치고 있는 반면에 제약바이오 섹터 주들은 오늘 장 초반 악재를 딛고 상당히 강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회계 처리 관련해서 감리 계획에 대한 발표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급락을 했었습니다만은 모두 다 플러스권으로 다시 돌려세우면서 바이오 섹터 강세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 있을 암학회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커지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의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 벤처펀드의 지속적인 강세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의 우호적인 환경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거래소 쪽으로 넘어온다라면 오늘 통신주들 상당히 좀 약하죠. 통신주들도 역시 정부 정책에 부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지방선거까지는 계속적인 부담 이어질 수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동차 섹터주들도 오늘 좀 힘든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 등 섹터주들 전반적으로는 화학주 섹터 일부 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만은 대체로 좀 약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요. 코스닥 쪽에서의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는 모습들, 특히 중국 관련 소비주들의 초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발표된 시트립의 일단 5월달 국내 단체 관광객 유입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들 일정 발표 나타나면서 면세점, 화장품, 카지노 섹터 전체적으로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다시금 기지개를 켜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남은 시간에 관심 갖고 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 관련 소비주들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섹터에서는 항상 제이준이랑 코스맥스 대장으로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고요. 개인적으로 좀 후발로 상대적으로 못 오른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카지노 섹터하고 면세점 섹터 이런 부분 다 본다라면 특히 카지노 섹터는 악재가 다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파라다이스를 관심 있게 좀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VIP 드로백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기대치에 못 미치겠지만 2분기부터 파라다이스 시티의 실적 개선이 좀 주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또 오게 된다면 심리적으로도 일정 부분 개선 기대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장 초반에 기회가 있었는데요. 좀 아쉽지만 오늘 아니더라도 다음 주 정도라도 좀 흔들릴 때 22,000원과 22,500원 그 사이에서 조정을 이용한 저점 매수를 유효해 보이고 있고요. 손절은 최근에 저점권이어서 21,000원 정도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중기, 하반기까지 계속 보시면서 28,000원까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는 투자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에 지켜볼 만한 종목들 중국 관련 소비주 특히나 파라다이스 한번 지켜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안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슈퍼 듀오 매치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한만식 심기영팀이고요.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률은 71%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종목별 수익을 봐도 20%가 넘는 종목이 지금 3종목이나 보이고요. 10%가 넘어가는 선도전기도 보이고요. 라이트론도 지금 수익권으로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인탑 홀딩스의 한만식 대표, 심기영 부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가지고 계신, 보유하고 계신, 그리고 운용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AS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대표님부터 가볼까요? 예, 뭐 포트 변화가 없는데요. 먼저 신라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은 최근 일주일 동안 큰 변화는 없었고요. 그 코스닥 쪽에, 코스닥 펀드 쪽에 대단히 많이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일부 그 관련되는 종목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그 바이오 종목에 대한 그 감사 의견 이런 거와 관련돼서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신라젠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 나온 뉴스 하나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항암제 폐사백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완치 환자 1명 재발 없이 생존 중이다. 이런 부분은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 그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이 나와서, 일정 쉬어가는 정도, 가격적으로 여타 종목들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신라젠은 그런 모습은 아니고, 10만 원에 대한 탄탄한 지지력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로 보시게 되면, 지난주하고 큰 흐름은 없고요. 주봉으로 같이 보셔도, 10만 원 지지력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위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목표치는 17만 8천 원 정도, 11만 8천 원 정도가, 단기 저항으로 예상되고, 거기가 돌파되면, 이전 고점인 15만 원까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라이트론인데요. 라이트론은 지금 한 1.5% 정도 수익을 보이고 있는데, 통신 관련 장비죠. 5G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액화수소 에너지 전문 업체를 지난번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쪽 액화수소차 관련된 그런 두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단은 8,000원 선이 되겠고요. 상단은 10,000원 박스 흐름을 진행되고 있고, 이번 주 초에 8,000원을 약간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박스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10,000원 돌파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4월 6일이죠. 6일날 전환 청구권 행사라는 공시가 하나 났는데, 이 회사는 전환사채 시비가 많이 있습니다. 밑에 공시 내용을 잘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번 24일 날인데요. 이번 달 24일 날 47억, 30억, 25억, 전체적으로 한 100억 정도의 전환사채 주식 전환이 있는데요. 전환 가격이 5,000원대입니다. 보통 이렇게 대규모의 전환사채 청구가 있다 보면 전환 가격의 한 2배 이상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4월 24일 전후에서 이 주가는 10,000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4월 24일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고, 가격이 10,000원 위로 올라가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은 폭스브레인인데요. 폭스브레인은 지금 29% 정도 수익이 나는, 장중에 지금 30%대 수익을 보이고 있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라고 말씀드렸고, 그 외에 이제 바이오라든지 산업용 자동화 설비 이쪽에 이제 사업 다각화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난번 2,875원 차트 보시게 되면 4월 2일 날이 2,875원 고가가 나왔는데, 이 고가 이달 중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반등이 나오게 될 때 요 위에 약간 저항이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3,200원 정도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3,200원 위에서는 일정 비중을 축소하셨다가 3,000원 부근에서 다시 매수하는 전략을 펼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폭스브레인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신경부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역시나 뭐 잘 달리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젠백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젠백스가 최근 근래에 굉장히 좀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이 올라가는 모습을 일단 뭐 기술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좀 짚어보도록 하면 중기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지금 이제 스타트가 들어가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하락을 해서 움직여 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상승으로 움직여 나갈 가능성은 높은 그런 종목입니다. 다만 지금 좀 짧은 구간에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짧은 구간에서는 지금 단기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뭐 약간 거의 한 30%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나오고 계신데 주식 거래를 하다 보면 물론 앞으로 계속 많이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좀 어느 정도 좀 수익도 챙기는 그런 방식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이 젠백스를 좀 짧게 30분 분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분봉으로 보면 최근 근래에 와서 21,000원 있는 데서 21,500원 있는 사이에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약간의 저항벽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젠백스를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계속적으로 좀 보유 홀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겠는데 단기 측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일단 한번 이익 실현을 하고 그러고 움직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방송에서 지금 현재가가 21,200원인데 21,200원의 매도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수익을 먼저 좀 챙기셔서 대략 한 30% 정도 되는 수익인데 일단 수익을 챙겨 놓고 그러고 추후에 다시 보자 이렇게 좀 정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젠백스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일단 매도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도전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도전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근래에 역시 흐름의 움직임이 나름대로 좀 좋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원하는 가격까지 제대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상승 탄력의 강도가 그렇게 아주 강한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기술적인 흐름으로 주요 요점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은 되게 좋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은 되게 좋은데 위쪽에 걸리는 자리가 최근 근래 7,500원 근처 되면은 자꾸만 좀 걸리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요 7,500원 있는 자리만 제대로 돌파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상승 탄력 강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선도전기는 수익률이 뭐 젠백스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약간 1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고 목표가를 10,000원으로 설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홀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도전기는 조금 더 운용을 하시겠다. 젠백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가격에서 바로 매도 처리가 됐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한 종목이 빕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새로운 신규 종목 중에서 하나를 넣어주실 텐데 어떤 종목이 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신규 종목들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 함께할 종목들은 10종목입니다. 넥스트비티, 삼성지하 크리스탈, 윈팩, 한미반도체, 드림시큐리티, 바이넥스, 티웨이홀딩스, 우리기술투자, 한솔신테까지 총 10종목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식 대표의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예,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린 종목 그대로 한번 리뷰를 시켜드릴 텐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포트에 편입하는 종목 말고 관심주로 두는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매수 기회가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종목 넥스트비트인데요. 지난주에 조정권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지금 뭐 17% 이상 거의 20% 가까이 뭐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종목 소개는 지난번에 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공략 포인트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비티는 뭐 간단하게 종목 얘기하면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 건강식품 관련된 이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흐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지난주 또 이전부터 꾸준히 보셨던 시청자분들이 조정권의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지금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전에 고가가 4,220원인데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져가시는 걸로 하고, 날짜를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이 4월 13일인데요. 다음 주까지는 좀 가져가시고 4월 17일 정도, 다음 주 초에 가격적으로 한 4,500원대까지 좀 열어두시면서 4,500원, 목표가 제가 4,000원 제시해드렸는데 지금 목표가 4,000원 지금 터치가 되고 있는데요. 목표가를 좀 상향해가지고 4,500원 이상권에서 매도 기회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그 종목 소개해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뉴스를 보시게 되면 공시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4월 17일입니다. 다음 주죠. 이 종목도 전환 청구권 전환사채가 있는데,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지금 4월 3일 날 나왔습니다. 공시 내용 보시게 되면 4월 17일 날 전환 가격은 1,720원이고요. 전환 금액은 26억입니다. 26억 주식이 새롭게 전환이 되는 건데, 전환 가격이 1,720원이고 지금 주가는 4,000원인데요. 많이 가는 종목은 전환가 곱하기 5 정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한다면 거의 6, 7천원이 나오게 되는데, 4월 17일 상장일 플러스 마이너스 2, 3일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미리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빠르면 다음 주 초겠죠. 26억이고 거래량, 주식수가 150만 주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하게 됩니다. 그런 기회 때 매도하시면 되는 거니까 오늘 급히 매도 안 하셔도 되고 4,500원 전후 가격이 조만간 올 걸로 보여지니까 그때 매도기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로 매수하시는 거는 이평선 기준으로 이렇게 11선이나 21선 밑으로 조정이 나올 때 계속 공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제약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그 바이오 종목이 상당히 좋고 포트에 바이오 종목을 꼭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수급이 좋거나 아니면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두 종목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삼성제약이죠. 삼성제약 지금 흐름 보시게 되면 지난주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일정 5,500원까지 엊그제죠. 수요일 날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틀 제약업종에 대한 감사 의견 관련돼서 악재가 있어서 일부 빠졌는데 오늘 또 빠르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흐름에서 이거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닥권 가격이 한 4,000원 정도가 박스 하단이고 상단은 6,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방송 보시고 매수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6,000원 이상 정도 목표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10,000원까지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주봉으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전에 한 20,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고요. 지금 바닥 다져서 대량거래 수반에서 좀 바닥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중기 10,000원, 단기적으로는 8,000원 보고 매매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플러스 때 따라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이너스 때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크리스탈인데요. 크리스탈도 지난주에 기관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 중에 안 오르는 종목이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이죠. 급등이 나왔습니다. 35,000원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지난주 제가 목표가 35,000원으로 해가지고 매수 의견 드렸었는데 매수하셨던 분들은 목표가 수요일 날 도달이 됐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시 매수 의견을 드리는데요. 31,000원 이하 정도면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게 되면 요 박스권 행태, 지난번 방송에서 이 박스 돌파 시도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량 거래를 수반해서 박스 돌파가 이루어졌고요. 그러고 나서 급등 이후에 지금 조정을 줬는데 오늘 장중에 5일선 조정을 줬죠. 30,000원 이하까지 내려와 있는데 31,000원 이하 30,000원 가격에서만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중기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위쪽으로 많이 올라갈 여력이 있는데요.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 앞에 2016년도 고가가 38,000원인데요. 여기 가격은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 가격들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상당히 좋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전에 형성됐던 고가 위로 올라갈 여지가 높다고 보는데, 중기적으로는 목표가 40,000원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매수는 조정 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가 좀 일부 있었었죠. 마이너스 7%까지 갔다가 지금 플러스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은 마이너스 때 공략하시면 별 무리가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새로운 종목인데요. 윈팩이라는 종목입니다. 윈팩은 반도체 외주로 생산하는 반도체 IT 종목인데, 이 종목도 최근에 미국의 당뇨병 패치 업체를 인수하면서 바이오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IT 업종인데 최근에 바이오가 너무너무 핫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 바이오 쪽에 지분 투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 다각화를 하는 그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급등이 일어나서 현재는 오늘까지 단일가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매매가 이루어지는 급등 종목에 따른 단일가, 단기 과열 종목인데요. 이 종목 어제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데, 급등할 땐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따라가시면 안 되고, 제가 매수가를 2,100원 이하로 드렸는데요. 이미 지금 또 어제 한 30% 가까이 올랐고 오늘 또 3% 올랐기 때문에 가격은 2,100원 이하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게 뭐 쭉쭉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2,000원 초반 조정을 줄 때 그때쯤 하시고, 지금은 추격해서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봉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2016년도에는 7,000원 정도 가격을 보였던 종목이고요. 그동안 쭉 하락했다가 이달부터 대량 거래를 수반해서 바닥에서 탈피돼서 막 올라오려고 하는 바닥권 탈피 상승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니까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아무리 강한 종목이라도 급등이 나왔다가 쉬었다가 갑니다. 이렇게 5일선 이격을 붙이는. 그래서 지금 5일선 가격이 지금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1,900원인데 주가는 2,200원이니까 5일선에서 멀어져 있죠.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100원 정도, 2,000원 정도까지 다음 주에 조정을 줄 때 공략하시면 좋을 거니까 마이너스 때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도 목표가는 4,000원 부근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뭐 6,000원대까지 이렇게 중기적으로 계속 봐도 되는 종목이니까 마이너스권 때문에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한미 반도체인데요. 최근에 뭐 IT 관련되는 종목들이 또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관련되는 종목의 하나로 한미 반도체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 또 태양광 쪽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수급적인 동향을 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급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크리스탈 소개시켜 드릴 때 수급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요. 어떤 얘기냐, 기관들 녹색 동향을 보시게 되면 작년 연말부터 금년 동안 주가는 큰 흐름이 없었습니다. 13,000원대 주가가 고가였다가 저가는 10,000원은 깨질 않죠. 그래서 최근 4개월 동안 동향, 고가는 13,800원, 저가는 10,000원 쪽에 이렇게 약간 하향 추세로 보였는데,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근데 밑에 수급 동향 보시면 어떻죠? 기관들 꾸준히 매수를 늘렸고 외국인도 물량을 크게 줄인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기관 외국인들이 수급을 계속 확대한 종목인데, 주가는 오히려 13,800원에서 10,000원 초반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위쪽으로 다시 박스권 상단인 13,000원, 14,0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정권에서 이런 종목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850원인데 1,500원 이하에만 매수 의견을 드리고, 목표가는 14,0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근에 흐름에 따라서 또 이제 종목들을 새롭게 소개를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이제 신경구 대표의 종목들 가볼 텐데요. 어떤 종목 가볼까요? 예, 저는 지난주에 소개를 드렸던 그 종목들 몇 개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좀 종목들이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이 종목 최근 근래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양자 암호 시장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기대감에 의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을 좀 위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차트 흐름을 좀 보면은요. 최근 차트 흐름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하게 양봉을 뽑아서 위쪽으로 올려놓고 그 이후에 거래량을 일정 부분 좀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면서 5일 이동평균선의 지지권역을 확보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종목이 조금 더 이제 며칠 더 지나가게 되면 이 줄었던 거래량이 다시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위쪽으로 좀 더 강하게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좀 홀딩해서 목표가를 11,000원 정도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지금 매수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충분히 좀 눌러주는 모습이 보여지면 약 한 금액적으로 8,000원 정도까지 내려와 준다면 그 정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은데 항상 종목들을 추격해서 매수하신다 그러면 잘못하다 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철저하게 자제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바이넥스입니다. 이 바이넥스의 흐름도 지금 상당히 좀 좋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쪽에서 17,000원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지금 저항이 일부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넥스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 복제약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2월 달부터 일본에서 복제약 판매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기대감이 앞으로 실적이 개선이 될 그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17,000원 있는 자리에 저항 라인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역시 거래량을 좀 늘리면서 17,000원 있는 자리 그 부분을 한번 돌파할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계속적으로 좀 보유해서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들의 특징에 있어서 거래량이 직전 거래량이 약 한 1,0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나왔는데 이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좀 시세 분출로 보시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티웨이 홀딩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웨이 홀딩스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티웨이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아주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잡아나갈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적으로 좀 나올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 며칠 동안에 옆으로 약간의 횡보성 조정이 지금 진행이 됐던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횡보성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일단 목표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7,000원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좀 대응을 해 나가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은 이제 새롭게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이 우리 기술 투자가 최근 근래에 하락을 굉장히 좀 많이 했어요. 우리 기술 투자는 지금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쪽과 좀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업비트 쪽에 지분 출자를 약 한 7% 정도 지분 출자를 해서 최근 근래에 업비트가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작년 그다음에 올해 연초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가 최근 근래 가상화폐가 굉장히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하면서 더불어서 하락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었는데요. 근데 최근 근래에 이 하락이 어느 정도 이제 슬슬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가상화폐 시장의 어떤 전망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시 반등을 좀 시작할 걸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에 비트코인의 하락, 그 다음에 가상화폐의 전체적인 안 좋은 흐름, 그 부분에 의해서 고점 있는 데서부터 상당히 많이 하락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뭐 최고 고점을 찍을 때가 1월 달에 10,000원을 고점을 찍었었던 자리였는데 거기 있는 자리에서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4,000원 정도 근처에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동안의 하락은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가상화폐 시장이 긍정적으로 움직이면 여기 있는 자리에서 좀 본격적으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1차 목표가를 6,200원, 1차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고 손절 가격은 3,500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은 한솔신텍입니다. 이 한솔신텍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다소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으로 움직여 나가는 과정에서는 저가에서 물량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도 좋을 걸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솔신텍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 너무 공격적인 매수는 말고요. 저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접근을 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좀 다시 급등을 좀 연출을 시키면서 많은 수익을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되고 있어서 한솔신텍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림시큐리티부터 한솔신텍까지 5종목 설명해 주셨는데 신경훈 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종목이 젠백스가 조금 전에 매도가 돼서 비어 있습니다. 여기 포트폴리오를 채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으로 채워볼까요? 지금 어떤 종목을 채울까 사실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목들이 상당히 다들 좋은 종목들이라서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제일 많이 상승폭을 좀 키울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기술 투자인데 역시 지금 이 방송 중에 제가 매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원래 종가 기준으로 매수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뭐 종가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4,040원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매수하셔도 좋고요. 이 우리 기술 투자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에 비트코인이 너무나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우리 기술 투자가 지분 7% 가지고 있는 업비트에서 신규 계좌 개설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악재들이 좀 맞물리면서 우리 기술 투자도 너무 많이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 다음에 가상화폐 시장이 너무나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어저께부터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좀 달라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다른 어떤 가상화폐, 알트코인들 이런 부분들이 어저께부터 좀 강하게 가상화폐 시장이 좀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도 이제부터는 좀 반등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 기술 투자도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좀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는 부분이고요. 차트를 다시 한 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지금 보면은 그동안에 10,000원 있는 데서부터 너무나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수준만 만들어준다 그래도 약 한 6,200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상승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지금 매수하셔도 좋고 아니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하셔도 좋고 우리 기술 투자 포트에 편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 오늘 종가로 편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변동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포트폴리오는 신라젠부터 선도전기까지 쭉 보이고요. 이 중에 우리 기술 투자가 오늘 신규로 편입이 됩니다. 목표가 6,200원대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먼저 8434번님의 금호석유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3,300원의 비중은 적다고 해야 될까요? 5% 정도인데 좀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비중이 적어도 금액이 크면 꽤 될 것 같은데 한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예, 금호석유 일단 현재 가격이 95,300원이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93,300원이니까 일단 수익권에 있는 모습인데요. 금호석유 최근에 유가 최근이 아니죠. 유가가 상당히 많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 수혜를 많이 받지는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호석유라는 종목 자체는 나쁜 종목은 아닌데요.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 섹터하고는 약간 동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이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종목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동향 같이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 동향 한번 같이 한번 볼 텐데, 전체 최근 한 달만 같이 보시게 되면 기관들 매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 외국인들 물량 큰 변화는 없고요. 기관들, 개인들은 약간 매도가 나오고 있죠, 물량 자체가. 그래서 기관 수급으로 좀 움직인다라는 건데, 기관이 들어오는 물량이 금융투자하고 투신보험, 연기금 이런 쪽에서 일부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술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예전에 금호석유는 장기간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급등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2010년에서 2011년은 주가가 10배까지 올라간 적도 있는데, 지금 전체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흐름 자체는 작년 말에서 금년에 한 11만 원이죠. 거기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한번 가격 조정을 주고 다시 2차 반등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이 93,300원이고 지금 약간 수익권에 있는데, 다시 매수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10만 원 벽을 넘는지 좀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10만 원 돌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전에 나왔던 11만 원까지 끌고 가셔도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오를 여력은 충분하다. 10만 원 돌파 여부를 꼭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써니전자인데 7883번님의 문자입니다. 4,400원에 비중 20%. 사실 이게 테마주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의 대표 테마주죠. 예, 그렇습니다. 네. 최근 근래에 이 써니전자가 이제 테마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테마뿐이 아니라 그쪽 어떤 정치적인 테마 이쪽뿐이 아니라 어떤 정부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수혜주다 이런 부분들의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테마가 좀 많이 얽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테마와 관련돼서 일정 부분 좀 상승으로 움직여 나갔다면 3월 30일 날 발표가 좀 나왔어요. 3월 30일 발표가 나온 게 뭐냐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작년과 대비해서, 그러니까 2016년도와 2017년도를 비교를 하면 영업이익이 2017년도에 한 19% 정도 감소를 했다라는 부분이 3월 30일 날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거기에서부터 힘을 못 쓰고 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흐름의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써니전자가 어떤 기술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 기술적인 모습을 잠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써니전자가 4월 달부터 아래쪽으로 하락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써니전자의 어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이렇게 제가 분홍색으로 그어드리는 이 추세선을 보면, 이 추세선은 흔히 얘기하는 확장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부분들의 흐름입니다. 근데 추세선 지금 하단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고 어떤 특정 테마에 대해서 어떤 특정 쪽으로 이슈적으로 막 움직이는 종목들은 수익을 내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목표가를 좀 짧게, 매수가가 4,400원이시기 때문에 목표가를 4,500원까지만, 그러니까 수수료만 나올 정도만 되면 일단 매도 처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최근 근래 저점은 제가 볼 때 거의 다 온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요. 그래서 아래 저점은 일단 손절 라인을 적정하게 손절 라인을 잡는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10% 정도, 그 정도만 손절 라인을 좀 잡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가격은
3,700원 있는 자리를 손절 라인 선으로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4,500원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고, 좀 회사의 내용이 좀 보다 안정적인 부분들, 이런 종목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수익을 내기가 좀 좋다. 이 점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써니전자 말씀해 주셨고요. 6754번님께서 후성 종목 여쭤보셨습니다. 1,300원에 비중 20%. 매매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한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 후성 전기차 뭐 이쪽 관련 종목으로 좀 보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중기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잘 흘러가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매수를 1,300원에 20%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관련적인 테마 그 종목군에 후성 말고도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요. 뭐 LNF라는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코스모 관련된 종목도 있고 이렇게 한데, 지금 후성은 최근 뉴스 보시게 되면 작년 실적이 좀 부진하다고 나오는 거.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37억, 전년 대비해서 50% 감소했다, 이런 뭐 실적이 좀 쭉쭉 늘어나면서 좋은 얘기를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안 좋은 부분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 뭐 크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메리트가, 외국인들은 지금 한 59만 주로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데, 개인들 매수도 상당히 많이 붙어 있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기관이 최근에 한 80만 주 매도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기관 매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수익률, 특히 코스닥 종목, 이건 코스닥 종목은 아닌데 기관들 매도가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랠리할 때 조금 부담이 됩니다. 기관들 매도가. 그러니까 가능하면 기관 외국인 매수 종목이 좋은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쪽 전기차라든지 2차전지나 이쪽 관련돼서 종목 선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대안 종목으로 LNF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 손실도 아니고 수익권인데, 종목을 오히려 LNF로 지금 상대적으로 보시게 되면, LNF는 최근 뉴스 같이 한번 보시면 오히려 작년도 LNF는 실적이 좀 좋아진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294억, 전년비 100% 증가. 실적이 좀 좋아지죠. 같은 테마에 있는 종목이지만 실적이 좋은 거.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수급 동향 자체가 그쪽 아까 후성보다는 좀 더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실적이 좀 좋고 수급적으로 좋은 모습이고요. 두 종목을 상대 비교하는 차트를 제가 하나 잠깐 만들었는데, 요거를 좀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짧게 보면 눈에 잘 안 띄니까, 최근 한 1년치 이상으로 보게 되면 이 빨간 게 LNF 주가의 흐름이고요. 그 밑에 있는 종목이 후성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같은 종목의 같은 테마의 종목을 공략하더라도 가급적이면 1등 선두 종목으로 공략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 부분을 같이 보시는 것도 좋기 때문에 종목을 신규로 공략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거, 관련되는 테마 종목이 어떤 게 있느냐, 또 실적이 어떤 게 더 좋으냐, 또 기관의 수급이 어떤 게 좋냐라고 판단한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신규를 공략한다라고 하게 되면 후성보다는 LNF가 낫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교체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후성 같은 경우에는 좀 교체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434번님께 서울가스 87,100원에 비중은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신경무 대표님 어떻게 하세요? 네. 지금 8433님께서는 좀 중장기 투자를 원체 좀 선호하는 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서울가스 같은 경우는 뭐 하루의 거래량이 뭐 지금 뭐 1000주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서울가스 같은 경우는 뭐 배당도 많이 해주고 회사 내용은 사실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근데 시중에 유통 물량이 원체 없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기술적인 흐름보다는 어떤 기업적인 내용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조금 손실인데, 제가 보는 시각으로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그대로 홀딩해서 가지고 가시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내용을 잠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일단 뭐 시중에 유통 물량이 별로 없어요. 유통 물량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주주 현황을 보면 서울 도시개발에서 63%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서울가스 자사주에서 22%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외적으로 5% 지분. 그러면은 시장 실질적으로 90% 이상이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지분이거든요. 그러면 시중의 유통 물량이 너무 없어서 거래는 안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가치를 놓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뭐 좋아요. 좋다라고 보는 부분이 뭐냐면 작년 실적을 보면은 작년 실적이 지금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2016년도까지는 적자 흐름을 보이다가 2017년도 지금 100억의 영업이익, 그 다음에 366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흐름의 어떤 움직임이 좋아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올해의 어떤 흐름도 점진적으로 더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가스에 관련된 종목들은 원래 천연가스 쪽은 겨울의 성수기예요. 그래서 이 가스 관련 주들도 배당이 높고 그다음에 가스가 좀 성수기가 될 때, 천연가스가 성수기가 될 때 겨울 쪽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보통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일단 기간은 좀 길게 가지고 연말까지 가지고 가시는 그런 전략을 쓴다라고 보신다면 좀 보유 관점으로 꾸준히 가지고 가시는 그런 관점이 접근이 좋겠고요. 지금 비중이 10%인데 추가 매수를 하면 굉장히 지겨울 수가 있어요. 거래량이 원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좀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정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10% 비중 유지하시면서 좀 길게 연말까지 가져가 보시는 게 성수기가 올 때까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마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감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2455.58포인트입니다. 0.5%대의 오름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포인트 정도 상승 흐름 가져왔는데요.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2443포인트대부터 2457포인트대까지 일단 뭐 상승 흐름은 가져가는데 박스권에 꽉 갇혀 있다라는 모습들은 뭐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 2450선 내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내려가지도 않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하루 종일 보여주는데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은 여전히 소폭 매도입니다. 39억 원 매도로 지금 잡히고요. 기관이 249억 원 매도하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외국인은 308억 원 정도 순 매수해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대 그리고 0.36% 상승하는데 일단 이 두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워낙에 많이 눌려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하락에서 상승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습니다. 57만 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셀트리온이 그런데 29만 원 초반까지 밀려 내려간 뒤에 좀처럼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만나보도록 하죠. 현대차가 1,500원 하락합니다. 그리고 LG화학도 5,000원 정도 하락하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올라가는 상황이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 오늘 2%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890선 위에서 여전히 움직입니다. 코스닥도 상승 흐름은 좋지만 890포인트 위에서 큰 흐름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1.18% 정도 상승 흐름으로 오늘 장이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역시나 장 초반보다 장 후반에 강해지는 모습, 전약 후강 장세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890선 회복한 뒤로 890선 밑으로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입니다. 기관이 사주는 가운데 기관 가운데서는 투신이 237억 원, 연기금이 38억 원 삽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는 50억 원 정도 오히려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좀 847억 원 많이 사주고 있죠.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장에서 단기 차익 실현 나서는 개인들 많이 늘었습니다. 1103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네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짚어볼 텐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2%까지 낙폭을 더 키워갔습니다. 어느새 주가는 10만
10만 원 이탈된 뒤에 9만 5천 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신라젠도 상승해서 지금 하락적으로 가닥이 잡힌 뒤에 10만 4천 원대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CJ ENM 올라가는데 메디톡스와 바이로메드는 소폭씩 상승합니다. 그리고 CJ ENM이 오랜만에 2%대 반등이 나왔는데 이유는 중국에서 이제 되돌아오는 한국 쪽으로 오는 관광객들, 유커들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사도 나왔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면서 중국 내수주들, 방송주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2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HLB가 다시 하락으로 가닥을 잡았네요. 이틀 연속 하락 뒤에 오늘 반등이 좀 나오나 했는데 다시 하락 반전을 장 후반에 했습니다. 펄어비스가 1.99% 상승하고요. 슈젤이 오늘 4%가 넘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제약과 코오롱 티슈즈는 각각 약보합권에서 마감 예상됩니다. 자, 한 주간의 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금요일장 끝났고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또 시황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식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방향성이 확실히 나온 건 아닌데, 일단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나눠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코스닥이 세죠. 예, 코스닥 펀드 출시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기술적으로도, 코스피는 지금 갇혀있는 모습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890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요. 지난번 932, 그 다음에 890대 이쪽 상단은, 박스를 좀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상당히 좋고요.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 자체가 좋다. 오늘 코스피도, 매수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수급 동향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코스닥에서 외국인들 800억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도 300억인데,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에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들어오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급이 살아나느냐 이 부분을 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 양시장 공이 이번 주 옵션 만기도 끝나고 수급적으로 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 동향 보시게 되면 왼쪽에 빨간 게 외국인들 코스피에서 들어오는 돈인데요. 지금 한 5천억 가까이 들어왔죠. 최근에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결국은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 외국인이 양쪽 시장에 매수가 들어온다는 측면은 상당히 좋고, 왼쪽에 코스피 차트만 좀 보시면, 코스피는 지금 조만간 방향성을 나타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가가 2346, 그 다음에 2400대, 저가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가도 2600이 나왔었고, 지난번에 2500인데, 지금 2450, 결국은 2,500대로 올라갈 거냐는 부분인데 지금처럼 외국인 매수가 살아나고 G2에 대한 무역 전쟁이 좀 완화되는 모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2,500 위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해외 흐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해외 흐름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다우지수하고 나스닥하고 지금 보면 양 시장이 21선은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다우지수도 거의 300포인트 올라와가지고 21선이 24,200인데 회복이 됐고요. 다우지수가 25,000대로 올라오느냐. 그래서 좀 추세가 좀 바뀌어지는지 이 부분이고, 나스닥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우리가, 코스닥 쪽은 코스닥 펀드로 돈이 들어온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거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둘 다 해외 시장이 21선을 회복하는 그런 반등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당분간은 좀 더 시장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 쪽에서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쫓아가는 매매만 하지 마시고 미국 시장이 빠져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럴 때 우리 관련 종목들이 좀 하락하게 되죠. 그럴 때 매수하시면 매매 포인트가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한만식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신경구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찌됐건 간에 어저께 옵션 만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옵션 만기까지는 가두리가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외국인들 포지션이 그동안에 계속 가두리였는데, 그래서 어저께 옵션 만기일이 나름대로 양호하게 잘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2,450포인트 있는 근처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은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
뭐 지금 방금 전에 한 대표님이 뭐 설명을 원체 잘해 주셔갖고 제가 뭐 따로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한 가지 제일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이렇게 좀 짚어드리면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 도표 한번 보면은 좋겠는데요.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529억, 코스닥에서 866억. 무엇보다도 좋아 보이는 게 선물이 2,000계약 이상, 지금 선물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만기가 끝나고 옵션 만기 끝나고 외국인이 선물 포지션을 잡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한만식 대표님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장에 대해서 두 분이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인탑홀딩스의 한만식 대표, 신기영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지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상승 흐름이고요. 0.51% 오른 2455.07포인트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름세 이어갔습니다. 892포인트 정확히 마감되면서 1.2% 상승했고요. 원달러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1069원 50전의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금요일장에 핫했던 이슈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입니다. 네, 이번 주도 이제 금요일 들어섰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가 예상보다 정말 앞서도 잠깐 좀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작은 박스권 내에서 매매가 있었지만 피로도는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최근 들어서 시장에 대한 피로도가 많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어저께만 하더라도 시리아를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다른 외신을 보면 시리아 공격 아직까지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한 북한 관련돼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잘 되고 있다는 얘기 또한 앞서서 잠깐 방송 들으 좀 봤는데요. 자, TPP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을 보면서 피로도가 많은 것은 주식하시면서 피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가장 그 중심인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따라서 시장이 일희일비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 가운데서 오늘 어떤 종목들이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전히 오늘 관련돼서는 여전히 원화강세 수혜주가 나오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음 주 5일날 되면 한국이 환율 관련돼서 어떻게든 결정이 나올 예정이고요. 또한 그 가상화폐 관련주에서 비렌트 등 또한 한미약품 마지막으로 대중, 대미, 수출주 이렇게 5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화 강세 수혜주입니다. 원화 강세 수혜주가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대한항공입니다. 하나투어, SK네트워크스,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부분들은 원화가 비싸진다면 해외를 나가실 분들은 상당히 좋아질 것인데요. 다만 그 종목 관련돼서 몇몇 종목들 보면 우리가 삼성전자, 현대차 등 예상보다 수출주 등 중심이 시장의 충격 속에서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좀 평가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깐 좀 화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무엇보다 김동연 기획재경부 장관이 어저께 문우신 재무장관 만났습니다. 통화했죠. 통화해서 주요 내용이 뭐냐면 한국은 환율 관련된 조작을 안 했습니다. 따라서 환율 조작국에서 빼주세요. 이런 얘기했는데 자, 우리가 이걸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끔씩 제가 이 차트 좀 말씀드려보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2017년도 1월달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2017년도 1월달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1월 20일 취임했는데요. 자, 지난 1월 3일 날에는 작년 1월 3일은 1,200원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어느덧 1,054원대고 이 시각 현재도 1,069원이기 때문에요. 1년 동안 한국 돈의 가치가 많게는 11% 정도 급등했습니다. 즉 비싸졌다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이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보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한국의 가격이 이렇게 지금 원하는 것이 계속 떨어지는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각 이후에도 내년 정도 되면 1달러에
1,000원 이하 내려가는 것을 상당히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한국이 환율 조작, 지금은 우리가 환율 조작 그 관리국이죠. 환율 조작 관리국이 됐는데 과연 다음 주 월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과연 어떻게 모습을 보일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원화 가격이 달러화보다 더 비싸지는 원하겠다. 그런 걸 보면 이번에 환율 조작국에 포함이 되든 안 되든 기본적으로 미국과 관련돼서 수출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한항공인데요. 자, 앞서서 댓글 속에서 대한항공에 대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33,950원이고요. 1.1%. 오늘 기사는 저겁니다. 지난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 땅콩그룹 회장의 장녀가 몇 년 전에 땅콩 회항 쪽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은 차녀가 좀 소위 갑질 논란이 있었습니다. 즉 갑질 논란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겠구나 했는데 예상보다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왜 그렇죠? 이런 의미는 창피한 얘기지만 그 그룹은 원래 그래. 그런 어떤 예상보다 부정적 코멘트가 있어서 이것을 예상보다 좀 시장의 충격으로 바라봐야 될지 좀 고민을 좀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차트를 통해서 지난 시기 다시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그 시간이 많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땅콩 회항 이게 2014년 말의 얘기고요. 2014년 12월로 돌아야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12월 5일로 잠깐 들어가 보면요.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회항 사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 관련된 가장 중심이 됐던 조현아 씨가 좀 이런저런 이슈가 있었고 2015년도 5월 달에 1심에 이어서 2심의 결과는 집행유예로 종료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단기간에 좀 약세가 있었고요. 그 후에 주가가 상당히 약세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항공은 지난 시기에 즉 2014년, 2015년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한항공 그룹이 즉 한중그룹이 그것이 말이 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오늘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주가가 약 33,950원. 이게 기본적으로 고가가 34,200원이고요. 저가가 33,650원. 그러니까 오늘 그런 소위 갑질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박스권 매매에 들어섰다는 걸 보면 대한항공 이제는 소위 갑질 논란 관련돼 가지고 리스크는 우픈 소리지만 좀 적어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상화폐주 리뷰를 좀 들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가상화폐에 대한 코멘트를 좀 모처럼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자, 무엇보다 SCI 평가 정보가 오늘 4.29% 급락 보였습니다. 어제는 이 종목이 상한가 같은 종목인데요. 어저께 가상화폐 관련돼서 SCI 평가 정보 또한 비덴트 마지막으로 옴니트 이런 종목들이 어제는 상당히 상승을 보였고요. 비덴트도 이 시각 현재 1.67%로 어제 급등에 비해서는 적어졌지만 어제 전체적인 가상화폐 주가는 상승, 오늘은 약세의 모습들이 좀 보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고민은 어떤 고민을 가져야 되냐면요. 왜 이렇게 주가가 최근대로 이렇게 급등 급락을 보일까 이런 좀 모습을 보이겠는데 잠깐 좀 화면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이트는 모처럼 좀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자, www.coindesk.com 해가지고요. 비트코인의 시세를 좀 보여주는 시세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제가 원데이에 대한 코멘트를 드렸는데 오늘부터 그 하루 전이죠. 원데이 보면 장중에 장중에 8,000원 잠깐 찍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즉 이것을 찍었기 때문에 어저께 SCI 평가 정보 등 그 관련주가 급등의 모습 보이겠는데요. 자, 잠시 또 1년으로 좀 보겠습니다. 1년으로 보면 작년 12월 달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당 그 19,343달러 이후에 최근 들어서 좀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비트코인의 시세는 어쩌면 현재 비트코인의 시세가 77,833달러이고요. 자, 한국에 있는 모 사이트 어떤 가상화폐 거래소를 보시면 시작 현재 약 812만 원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데스크의 가격과 그리고 한국의 가상화폐에서의 가격들이 별 차이가 없다는 걸 보면 이제는 김치 프리미엄 없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어저께 어떻게 보면 코인데스크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의 시세가 장중에 급등했기 때문에 어저께 가상화폐주는 급등했고 오늘은 약세에 보이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좀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이 시각 이후에는 코인데스크에서 얼마나 변동이 따르는지 그에 따라서 가상화폐 관련주 어떤 매매에 대한 전략을 좀 짜시는 게 좋겠다 보겠습니다. 또한 한미약품입니다. 자, 한미약품 오늘 0.18% 그러니까 54만 원에 마감됐는데요. 한미약품 실은 어떻게 보면 제약주 관련돼서 가장 큰 어른인데 지난 시기부터 상당히 좀 망가진 부분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폐암신약 또한 이 보면 정확한 플레임이요 올리탄데요 개발 중단했답니다. 다만 개발 중단 소식에도 불구하고 0.18% 그러니까 54만 약세를 보였다는 것은 이제 한미약품을 매수하셔도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약간 좀 부담스러운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과거 한미약품의 주가가 이런저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한미약품이 스스로 만든 신약 관련돼서
하면서 우린 이제 신약 관련된 중지하겠습니다. 이런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한미약품의 주가가 0.18%밖에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미약품이 매수 관점으로 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미 수출주인데요. 자,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 LG화학 등 전체적으로 큰 종목들이 우리가 중국에도 수출하고 미국에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대미 대중 수출주의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그 민간업체 관련돼서 상당히 우리가 중국과 미국 관련돼서 무역전쟁이 있다면 충격이 클 것입니다. 이런 평가가 있지만 어저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어저께 코멘트한 게 있습니다. 어떤 코멘트냐면요. 만약에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이 있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영향 미비하고, 또한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속에서 미국이 어떻게든 영향이 있다면 예상보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영향력이 적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정부가 관련된 평가와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관련된 평가가 예상보다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경험으로 보면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정부 정책자의 말보다 민간 기업들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판단들이 그나마 좀 좋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오늘 좀 빠르게 그리고 5개 종목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무엇보다 원화강세 수혜주가 상당히 좀 비탄력적이고요. 또는 강조드렸던 것처럼 가상화폐 이슈, 이제는 코인데스크닷컴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좀 더 해안을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개 종목들 간단히 리뷰 드렸습니다. 다음 주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평촌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흐름 한 번만 다시 짚어주시고요. 다음 주 전략 같이 들어볼까요? 네, 지금 4월 이후에 보시면 미국과 한국의 그 지수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강세했던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드 불확실성 완화 때문에 중국 민감주들이 반등을 했었죠. 그런 부분들이 좀 하방 압력을 좀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글로벌 쪽 보시면 테크 업종이 원래 매도세가 확대가 됐었는데 한국의 테크 업종은 굉장히 가격 조정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정부 정책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기업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뭐 추경 편성, 뭐 해운 산업도 이제 재편한다는 얘기가 있고, 이런 본격화되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가치주들이 저가 매수가 굉장히 좀 유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4월에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좀 지지하는, 그래서 좀 상승 반전을 오히려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굉장히 강도가 셉니다. 뭐 과열 국면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상대 매력이 다른 섹터에 비해서 여전히 높습니다. 뭐 워낙 강세 기대 심리랑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정체되고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바이오 섹터는 계속 좀 관심 있게 봐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 한번 저희가 공략해 볼 만한,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안과용 저만제 생산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예. DHP 코리아 말씀드립니다. 그 안정적인 일단 재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순현금이 한 500억이 조금 안 되는데, 뭐 시가총액의 절반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OP 마진도 굉장히 높다. 30% 정도 기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현금 창출력이 좀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캐파 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순현금이 이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서로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안구 건조증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스마트폰 같은 이제 디바이스의 어떤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뭐 시장 성장은 뭐 계속 유지 내지는 뭐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경쟁사들의 뭐 진입도 뭐 있지만 아직까지는 동사의 뭐 캐파 이런 부분들과
강점이 있기 때문에 마켓시어는 여전히 1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뭐 그렇다고 뭐 우려감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일단 뭐 우려감이 하나 있다면 그 일회용 그 저만제 용량 제한 뭐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일회용으로 이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용량 제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뭐 일회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용량이 많은 거 아니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회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뭐 오염 같은 요인이 뭐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건 뭐 단기적인 어떤 이슈적인 부분에 그쳤고 다시 위로 좀 뻗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더 열려 있다. 시장은 또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말씀드리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요. 매수가는 1,800원 부근 조금 아래로 당겨잡기 원합니다. 손절가는 10,000원, 목표가는 13,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HP 코리아까지 다음 주 한번 지켜보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DB금융투자 평촌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과 함께했고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 오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행복한 주말 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